위례 중앙광장에 나왔습니다. 위례 신도시는 서울시 송파구와 경기도 하남시, 성남시에 조성되고 있는 2기 신도시입니다. 보통은 신도시의 경우 서울에서 외곽에 떨어진 곳에 조성되는데 위례는 서울시에 걸쳐서 조성되고 있습니다. 원래 이 부근에는 남성대라고 불리우는 군사시설이 있었는데 이전 문제와 여러 가지 문제가 겹치면서 개발 계획이 늦어져 북위례는 현재도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체 면적은 204만 평이고 계획 인구는 4만 6천 세대에 11만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례는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조성한 지역으로 자연환경이 뛰어납니다. 녹지도 29%로 조성할 계획이고요. 장지천과 창곡천이 탄천과 연결되면서 수변공원도 조성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쪽은 남한산성, 남쪽은 성남대로, 송파대로, 동부간선도로, 서울 외곽순환도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위례 신도시를 1년 만에 왔는데요. 1년 전에보다 이 중앙광장의 공실들이 많이 찼네요. 예. 우선 위례 신도시 남쪽에 있는 성남시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위례 신도시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행정구역상 성남시 수정구로 되어 있습니다. 옆에 도로는 위례대로인데요. 이곳부터 출발해서 북위례까지는 2.2km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더 위로 올라가면 이제 마천역까지 연결되어 있는 도로고요. 오른쪽으로 보시면은 아파트 단지하고 단독주택, 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왼쪽 이쪽이 프라자 상가하고 이제 오피스텔 내 상가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남쪽 끝에 오면은 저 주유소 옆에 보시면은 지금 위례 8호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례역이 들어설 예정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처음에 분양 당시에 저 8호선이 이제 들어오면서 이쪽 지역이 이제 상권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분양을 했는데 현재는 동선이 없다 보니까 공실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위쪽부터 해서 이제 트램이 연결되는 그 길이 있는데 그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위례 신도시 남쪽에서 올라가 보겠습니다. 앞에 있는 도로는 헌능로로 양재동부터 출발해서 내곡동, 세곡동을 거쳐서 쭉 지나가고요. 저기 지하철이 지나가는데 8호선이에요. 저 앞에 위례역 8호선이 들어설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딱 들어서고 여기 이제 트램이 연결되는 길인데 마천역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오는 트램이 연결이 됩니다. 그걸 중심으로 양옆으로 주택하고 상가들이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보실까요? 따라서 이 주변이 저 역을 중심으로 해서 프라자 상가, 오피스텔을 져놓고 또 상가들이 이렇게 형성했습니다. 또 뒤쪽에 가면 점퍼주택들이 들어서 있어요. 신도시를 만드는 것도 어떤 법에 의해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도시개발법인데 도시개발법에 의하면은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이 있습니다. 수용은 말 그대로 돈을 주고 내보내는 거고 환지는 이제 땅으로 주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그 설계를 할 거 아니에요. 신도시를 설계를 하면서 아파트는 어디, 그래서 단독주택, 점포주택, 뭐 상가, 학교, 공원 뭐 그런 걸 이렇게 조성을 합니다. 그렇게 설계를 하기 때문에 그 설계자 입장에서는 특히 상가 같은 경우에는 전체 세대수의 배분해서 그 부지를 상가 부지를 선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게 맞게끔 해야지 공급 가행이 없이 균형적으로 갑니다. 그리고 상가 부지 같은 경우에는 또 경쟁 입찰을 하다 보니까 비싸게 낙찰을 받으면 비싸게 또 분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또 원인들이 있습니다. 왜 아파트가 있고 저 뒤로 가면은 장지천이라는 하천이 있어요. 따라서 이 남쪽은 사실상 그 장지천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기 있는 사람이 여기에 올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중앙광장 쪽에서. 여기서는 뭐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어 있는 거에 비해서는 현재 공실이 많이 있어요. 이게 프라자 상가나 공실이 많이 있는데 저 8호선이 개통이 되면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좀 나아지겠지만 그에 비해서는 상가 공급량이 많다. 예, 그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뒤쪽에 보시면 점포주택들이 있습니다. 약 162필지에 들어서 있는데 이주자 택지라고 있어요. 택지 개발지구 내에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거주하고 있는 원주민에 한해서 1층에 점포주택을 지을 수 있는 용지를 바랍니다. LH에서 토지를 조성한 후에 원가의 약 80% 선에서 제공을 합니다. 원주민은 1회 안에서 전매를 할 수 있고요. 일반인들은
입찰을 해서 봤는데 경쟁 입찰 방식으로 지금 바뀌었어요. 지금 머니게임으로 가는데 이 점포 주택 용지를 딱 봤을 때 이제 투자의 포인트는 상권과 공실 여부를 잘 따져봐야 돼요. 그리고 또 주의할 점은 각 지자체마다 다른데 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건폐율과 용적률, 그다음에 층수, 가구수 제한, 뭐 일조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자체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잘 확인해 보시는 게 주의할 점이고요. 이 점포주택을 이제 나중에 땅을 사서 짓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공실이 없는 그 상권의 여부를 잘 확인해 보셔야 돼요. 1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주택이 모자른 상태에서 이제 공급을 하다 보니까 점포주택 같은 경우에 활용도가 많았습니다. 일산도 그렇고. 근데 지금은 그 점포주택 외에 이렇게 많은 상가들과 함께 공급이 되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효용성이 떨어지고 또 주차나 이런 게 불편하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잘 따져봐셔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저 위쪽으로 가면은 아파트가 있는데 그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남위례 끝자락으로 왔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보이는데요. 보통 보면은 500세대 같은 경우에는 미용실, 세탁소, 공인중개 사무소 뭐 그 정도가 되고 2000세대 정도 되면은 학원, 병원 그런 게 들어섭니다. 2000세대가 넘어서야지 외식업종이 들어왔을 때 어느 정도 장사가 됩니다. 오른쪽이 아까 말씀드렸던 점포주택 용지로 되어 있는데 이쪽은 1층에 음식점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말한 세대 수에 비해는 좀 공급가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현재 남쪽은 그런 요인이 많이 있고요. 원래 남쪽이 8호선 그 위례역을 개통으로 해서 이렇게 상가들이 형성되는 걸로 계획을 했었는데 그게 늦어지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런 그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례역에서 트램선을 따라서 쭉 나오는데 저쪽에서 또 연결돼서 이렇게 중앙로를 타서 이제 위로 올라가는데 현재 남유래 쪽 그 트램길은 공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쪽은 가보지 않겠습니다. 남유래 쪽에 지금 공실이 많아가지고 뭐 위례 전체가 뭐 공실이 많은 것처럼 얘기는 하시는데 그거는 그 지역별로 좀 구분해서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천을 따라서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서 있는 길이 트램길입니다. 트램은 노면 전차입니다. 지하철과 비교하면 운영상 절약이 되고 공사 기간도 빠르다고 합니다. 다만 그 다니는 속도가 늦고 또 역 간격이 짧다는 거, 그거 빼고는 괜찮습니다. 길이를 보면은 위례역부터 시작해서 쭉 연결해서 마천역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양쪽에 그 아파트들하고 상가들이 이렇게 조성되어 있는 거예요. 위례 신도시를 그 과거로 돌아가 보면 2010년경인가 분양했잖아요. 그때 위례 보금자리 주택인가? 그걸로 해가지고 분양했을 당시 약 한 4억 5천 정도 했는데 현재는 30평대가 약 9억에서 11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저 위에 북위례가 작년에 분양했잖아요. 그 자이하고 힐스테이트가 분양했었는데 경쟁률이 77대 1, 130대 1 이렇게 나왔습니다. 분양가는 6억 중반에서 7억 중반 그렇게 분양을 했었는데 아무튼 그 위례에 아파트를 사신 분들은 가격 상승을 많이 받습니다. 다만 이제 상가를 사신 분들이 지금 좀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긴 한데 그것은 나중에 이제 얘기하고 저 위례 중앙광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위례 트램선을 따라서 쭉 올라오고 있습니다. 중앙광장 쪽 가까웠는데 양옆에 보시면 공실들이 별로 없잖아요 현재. 근데 이게 공통적으로 2기 신도시의 중심 상권은 공실들이 없는데 문제는 이제 양옆으로 들어가서 내측 상가에 공실들이 많이 있습니다. 2012년부터 14년 당시에 그러니까 분양 당시로 돌아가 보면 그때 그 꽃보다 할배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TV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어르신들이 이제 유럽을 여행하면서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때 어르신들이 유럽에 갔는데 어떤 트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옆에 상가들이 있고 노점 카페하고 상권이 활성화되어 있었는데 위례 신도시가 분양을 했을 때 그 프로그램을 많이 활용했어요. 트램을 이용해서. 그래서 트램을 중심으로 두고 분양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트램이 이제 지연이 되면서 2018년도에는 민자들이 진양했던 게 무산이 됐어요. 그러면서 정신적으로 이제 타격을 많이 받았는데 다시 분양 당시로 돌아가 보면 개발 계획도가 딱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위례 개발 계획도를 딱 보면 상가 입장에서 보면 여기가 관공서, 대학가, 오피스, 뭐 유흥 상권도 아니기 때문에 외부에서 모일 수 있는 요소는 적은 상태에서 전형적인 주거 상권인데 그에 비해서는 상가 공급량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분양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이제 야기가 됐는데 3호선 또 그 위례 신사역이 생겨요. 그게 이제 쭉 가서
그 3호선 신사역까지 연결이 되는데 오히려 그것이 생기면은 이쪽에서 빠져나갈 요인이 더 큽니다. 상권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게 빨대 효과라고 하잖아요. 그런 게 있고 트램이 당장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외부에서 유입될 수 있는 요인의 한계가 있고 또 워낙 분양가가 비싸기 때문에 임대료가 비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업종의 다양성에 한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유흥상권이 아니라는 또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살기에는 굉장히 쾌적하고 좋을지 모르지만 상권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마이너스 요인이 있었습니다. 예. 이렇듯 그 신도시 상권들을 딱 보면 유명하거나 알려진 상권들은 투자 가치로는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너무 알려졌기 때문에 그 공급 가격이 비싸고 또 거기에 따른 임대료가 비쌀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권 측면에서 활성화되기는 어렵다. 근데 오히려 전체적으로 이기 신도시를 보면 그 외부에 있는 항아리 상권, 그 단지 내 상권 있죠? 그것을 투자하는 게 더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예. 저 중심 상권으로 가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위례중앙광장으로 다시 왔습니다. 이 위례중앙광장이 1기 신도시의 일상과 마찬가지로 상권과 바로 연결되어 있는 가장 큰 광장입니다. 시원시원하고 아주 좋습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상가 투자는 미래에 대한 가치와 기대를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무대가 조성이 되면 배팅을 하는 겁니다. 미래에 이러이러한 개발 계획에 의해서 상권이 활성화된 것이니까 미래의 가치를 반영해서 미래의 가격으로 분양을 받으세요입니다. 그런 희망과 기대에 부풀려서 미래에 월세를 책정을 하고 거기에 분양가를 책정을 합니다. 따라서 이 위례 신도시도 1층 10평 기준으로 2015년도 보면 400에서 500만 원 정도 월세가 책정이 됐었어요. 그것이 지금 말씀드렸던 그 과거의 분양 당시에 그런 기대에 의해서 책정이 된 건데 그때 당시에 장사를 오래 했거나 아니면 그 상권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딱 봤을 때는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왜 그러냐? 2014년 15년도에 홍대 걷고 싶은 거리의 월세 시세가 500만 원이었어요. 그러면 여기하고 비교를 하고 또 분양 당시만 생각해 보더라도 계산이 나옵니다. 다만 일반인들은 그걸 모르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기대에 의해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기를 딱 아까도 말씀드렸던 개발 계획도를 딱 보면 광역상권이 아니잖아요. 그럼 나중에 결과는 불 보듯이 뻔합니다. 왜? 경험치가 그렇게 왔으니까. 초기에는 이제 그 대기업 프랜차이즈 애들이 들어오고 거기에서 이제 못 버티고 나가고 들어오도 하다가 일반 개인이 들어오는데 개인이 프랜차이즈 아니고 들어오기 쉽지 않아요. 개인도 이제 프랜차이즈에 들어왔다가 월세 감당 안 돼서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원상복귀를 하게 되고 근데 그렇게 이제 반복이 되다가 월세 조정이 돼요. 임대인들이. 그리고 조정을 해주고 거기서 더 이제 안 좋아지면 경매 나와요. 그리고 일정 시간이 또 지나가 보면 전반적인 월세 시세가 하락을 하면서 초기에 그 상가 투자했던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10억 했던 상가가 쭉쭉쭉 떨어지겠죠. 얼마까지 이제 갈지는 저도 모릅니다. 그렇게 오는 현상이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이기 신도시의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지금 50억이 있다고 쳐보세요. 그래서 50억을 가지고 서울 시내에 있는 건물을 한번 사보세요. 그리고 나가 보시면 건물 쉽게 못 사요. 왜 그러냐면 눈으로 보고 사기 때문에 이것저것 따지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눈에 차질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반떼를 사러 갔다가 그랜저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렇듯 눈에 보고 사면은 이렇게 따지게 많은 게 되는데 이 상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기대와 희망을 갖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조금 더 나가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눈에 보이는 건물 투자는 안전하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건물 같은 경우에는 상가보다 덩어리가 더 크기 때문에 위험 요소가 더 큽니다. 그리고 건물은 폐쇄적으로 보수적으로 돼 있어가지고 잘 노출이 안 됩니다. 과거에 보면은 2015년만 놓고 봐도 그때부터 지금까지 쫙 보면 웬만한 부동산은 다 상승했어요. 여기 그 아파트 가격, 오피스텔, 다세대, 다가구 다 상승했습니다. 대부분 보면 이기 신도시에서 상가 투자하신 분하고 오피스 투자하신 분을 제외하고는 다 상승을 했어요. 근데 그것을 이제 놓고 연예인이 어디 사서 건물을 했는데 돈을 벌었다 이런 얘기는 많이 나오는데 또 실패했다는 얘기는 잘 나오지 않아요. 역시 건물을 투자하려면은 어떤 이슈로 딱 던져야 되는데 그게 제일 만만한 게 연예인이거든요. 자, 근데 건물 같은 경우에도
상권의 어떤 예측을 잘 하셔야 되고 거기에 맞는 공실이 없는 안정화한 게 중요합니다. 자, 이렇듯 건물도 이렇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뭐냐면 모든 투자는 잘 하면 돈은 버는데 거기에 선택은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누굴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본인이 선택한 거예요. 그러면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현명하게 투자를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위례 신도시를 봤습니다. 위례 신도시는 제가 서 있는 곳에 딱 봐도 동쪽에 남한산성이 있고 또 하천이 있으면서 쾌적하게 조성된 곳입니다. 아주 살기 좋은 곳인데 다만 상권 측면에서 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위례 신도시의 그 상가 구성이 보통 2%라고 얘기하는데 위례가 204만 평이잖아요. 거기서 이제 기반 시설이 한 104만 평대입니다. 그걸 빼고 또 이 주택지 지역을 한 62%를 거기서 또 빼면 사실상 그 공급량이 8%를 훌쩍 넘습니다. 그래서 공급량이 많았고 또 두 번째는 위례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중에 향후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외부에서 그 유입될 요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기가 또 있고 세 번째는 여기를 어쨌든 간에 그 도시 개발에 의해서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애초에 설계를 했었던 그 주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나라예요, 나라. 그 사람들이 설계를 잘못한 거예요. 너무 과도하게 공급을 하다 보니까 또 이 트렌지몰 이쪽에서 또 과도하게 집중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그런 요인에 의해서 시행사가 또 낙찰을 받고 또 분양 대행사나 분양하는 사람들 또 여기 그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쭉 왔는데 그 원흉은 애초에 위에 있던 어떤 사람이다. 그러니까 설계가 잘못됐다. 따라서 앞으로 있을 3기 신도시나 4기 신도시를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그런 걸 잘 판단하셔야 돼요. 근데 안타깝게도 3기 신도시, 4기 신도시 가도 이런 현상 계속 발생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분들이나 주위에 계신 분들한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